여러분, 혹시 이런 말 들어본 적 있으세요? 50 넘으면 이제 끝이야. 그냥 조용히 살아야지. 그런데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작년에 제가 만난 53세 박미영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선생님, 애들도 다 컸는데 이제 뭘 하며 살아야 할지 모르겠어요. 하루하루가 너무 무의미해요. 그런데 불과 8개월 후 같은 분이 저에게 이런 메시지를 보내셨습니다. 선생님, 요즘 하루가 48시간이었으면 좋겠어요. 새로 시작한 도예 수업도 가야 하고 봉사활동도 있고 친구들과 등산 모임도 20대 때보다 더 바쁘고 행복해요. 도대체 무슨 마법이 일어난 걸까요? 안녕하세요. 시니어 라이프 디자이너로 12년간 2,800명의 인생 전환기를 함께 해온 김세롬입니다. 오늘은 50대부터 시작하는 진짜 행복의 비밀, 그 모든 것을 공개해드리겠습니다. 실제로 미국 스탠포드 대학 연구에 따르면 인생에서 가장 행복한 시기가 바로 50대 후반부터라고 합니다. 왜일까요? 바로 진정한 나를 위해 살 수 있는 시기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영상 끝까지 보시면 지금까지 누구도 제대로 알려주지 않았던 50대 행복 설계의 완벽한 로드맵을 얻어가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어떤가요? 혹시 이런 고민들 하고 계시지 않나요? 아이들 키우느라 내 꿈은 다 접었는데 이제 와서 뭘 새로 시작하지? 친구들 만나면 병원 얘기, 자식 자랑만. 정말 재미없어. 새로운 걸 배우고 싶은데 이 나이에 괜찮을까? 실제로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50에서 65세 3,0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가 충격적이었습니다. 무려 72%가 삶의 목적을 잃었다고 답했고 68%는 앞으로 30년을 어떻게 살아야 할지 막막하다고 했어요. 더 안타까운 건 이 중 절반이 넘는 분들이 나는 이미 늦었다고 생각하고 계신다는 거였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정말 50대는 내리막길의 시작일까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진짜 인생의 황금기가 시작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제야 비로소 온전히 나를 위해 살 수 있는 자유를 얻었거든요. 자녀 교육비 부담도 줄었고 사회적 성과에 대한 압박도 없어졌어요. 그동안 쌓아온 경험과 지혜는 덤이고요. 이런 조건에서 행복하지 않을 이유가 어디 있겠어요? 그럼 도대체 뭐가 문제일까요? 바로 방법을 몰랐던 거예요. 50대부터의 행복은 20에서 30대와는 완전히 다른 접근이 필요하거든요. 그런데 놀라운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행복한 시니어들에게는 공통된 비밀이 있었어요. 바로 진짜 나만의 열정을 찾았다는 것입니다. 57세 최정호님 이야기를 들어보세요. 30년간 회사원으로 일하시다가 명예퇴직을 하신 후 심한 우울감에 시달리셨어요. 회사 없는 내가 누구인지 모르겠더라고요. 그런데 우연히 아내 따라간 문화센터에서 목공의 수업을 보게 된 거예요. 나무 냄새를 맡는 순간 어린 시절 할아버지와 함께 나무로 장난감 만들던 기억이 확 살아났어요. 지금은 목공의 작가가 되어 개인전도 열고 수강생들을 가르치며 월 300만 원 정도 수입도 생겼어요. 무엇보다 매일 아침이 기대된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럼 진짜 나만의 열정은 어떻게 찾을까요? 첫 번째 단계 과거 속 나를 찾아라. 어린 시절, 그리고 젊은 시절에 정말 좋아했던 것들을 적어보세요. 그림 그리기, 노래 부르기, 만들기, 글쓰기. 생계 때문에, 현실 때문에 포기했던 것들이 분명 있을 거예요. 59세 이영숙님은 고등학교 때 미술부였는데 결혼 후 40년간 붓을 놓으셨대요. 그런데 손자 그림 그려주다가 다시 시작하신 거예요. 40년 만에 붓을 잡는데 손이 기억하더라고요. 이게 진짜 내 모습이었구나 싶었어요. 두 번째 단계 호기심의 문을 열어라. 지금 당장 궁금한 것들을 모두 적어보세요. 저 사람은 어떻게 저런 빵을 만들까? 드라마에 나오는 꽃꽂이 배워보고 싶다. 스마트폰으로 동영상 만드는 법 알고 싶다.
작은 호기심이라도 괜찮아요. 62세 김철수님은 손자가 하는 게임이 궁금하다는 호기심에서 시작해서 지금은 유튜브 게임 채널을 운영하고 계세요. 구독자가 5만 명이 넘어요. 세 번째 단계 30분 실험법. 관심 있는 것을 하루 30분씩 일주일만 해보세요. 유튜브 보면서 따라하기, 도서관에서 관련 책 읽기, 체험 수업 들어보기. 뭐든 좋아요. 중요한 건 완벽하게 하려고 하지 마세요. 그냥 재미있는지 아닌지만 확인하는 거예요. 네 번째 단계 사람들의 피드백 듣기. 주변 사람들이 당신은 이런 걸 잘한다고 말하는 것들을 메모해 두세요. 우리는 우리의 재능을 모를 때가 많거든요. 55세 박순자님은 친구들이 순자씨 요리는 정말 맛있다는 말을 듣고 요리 유튜브를 시작하셨어요. 지금은 순자 엄마의 집밥 레시피로 월 200만원 수입을 올리고 계세요. 다섯 번째 단계 작은 성공 경험 쌓기. 처음부터 큰 목표를 세우지 마세요. 작은 것부터 시작해서 성취감을 느껴보세요. 오늘 스케치 하나 완성하기, 새로운 요리 하나 만들어 보기, 사진 한 장 예쁘게 찍기. 이런 작은 성공들이 쌓이면서 자신감이 생기고 더 큰 도전을 할 용기가 생겨요. 두 번째 행복의 비밀은 바로 새로운 관계 만들기입니다. 많은 분들이 나이가 들수록 사람 관계가 줄어든다고 생각하세요. 하지만 하버드 대학교 75년간의 행복 연구 결과를 보면 행복의 가장 큰 요인이 바로 좋은 인간관계였어요. 64세 김순희님 이야기를 들어보세요. 남편이 먼저 세상을 떠나시고 혼자 지내시다가 심한 외로움에 시달리셨어요. 하루 종일 말 한마디 안 하는 날이 대부분이었어요. 그런데 동네 복지관에서 하는 실버 합창단에 참여하신 거예요. 처음엔 노래가 목적이었는데 같은 마음을 가진 사람들을 만나니까 인생이 완전히 바뀌었어요. 지금은 15명의 진짜 친구가 생겼고 매주 모여서 연습도 하고 공연도 해요. 60대에 이런 우정을 만날 줄 몰랐어요. 그럼 어떻게 의미 있는 관계를 만들까요? 첫 번째 방법 관심사 기반 모임 참여. 취미나 관심사가 같은 사람들과 만나세요. 등산, 독서, 요리, 사진, 여행. 지역 복지관, 문화센터, 도서관에 정말 다양한 프로그램이 있어요. 58세 이재민님은 사진 동호회에 가입하신 후 매주 새로운 곳을 탐방하며 사진도 찍고 친구들과 수다도 떨고 은퇴 후 이렇게 바쁠 줄 몰랐어요 라고 하시더라고요. 두 번째 방법 봉사활동으로 보람과 관계 두 마리 토끼. 봉사활동은 도움을 주면서 받는 보람, 그리고 같은 마음을 가진 사람들과의 만남이 일석이조예요. 61세 박영진님은 지역아동센터에서 아이들 숙제를 도와주는 봉사를 하세요. 아이들이 할아버지 고마워요라고 할 때마다 가슴이 벅차요. 그리고 함께 봉사하는 분들과도 가족 같은 사이가 되었어요. 세 번째 방법 온라인 커뮤니티 적극 활용. 요즘은 50 이상을 위한 온라인 모임도 정말 많아요. 네이버 카페 50플러스 라이프만 해도 회원이 20만 명이 넘어요. 온라인에서 만나서 오프라인 모임으로 이어지는 경우도 많고요. 네 번째 방법 평생학습으로 배움과 만남 동시에. 대학교 평생교육원, 시민대학, 복지관 강좌. 새로운 걸 배우면서 자연스럽게 사람들을 만날 수 있어요. 56세 최미경님은 대학교 평생교육원에서 심리학을 공부하시며 20명의 동기들과 진짜 대학생 같은 우정을 나누고 있어요. 졸업 후에도 계속 만나기로 했어요 라고 하시더라고요. 다섯 번째 방법 멘토링으로 세대 간 소통. 젊은 세대에게 여러분의 경험과 지혜를 나누어 보세요. 창업 멘토링, 취업 상담, 인생 상담. 도움을 주면서 새로운 에너지도 받을 수 있어요. 여섯 번째 방법 여행 모임으로 추억과 우정 만들기. 혼자 여행하기 부담스럽다면 여행 동호회를 활용해 보세요. 같은 관심사를 가진 사람들과 함께하는 여행은 평생 기억에 남는 추억이 돼요. 중요한 건 수동적으로 기다리지 말고 적극적으로 나서는 거예요.
처음엔 어색하고 부담스러울 수 있지만 용기 내서 한 걸음 내디디면 새로운 세상이 열려요. 세 번째 행복의 비밀은 건강하고 의미 있는 일상 루틴입니다. 많은 분들이 은퇴 후 시간이 많아지니까 오히려 무기력해지세요. 정해진 일과가 없으니까 하루 종일 TV만 보거나 스마트폰만 만지작거리게 되죠. 하지만 행복한 시니어들은 달랐어요. 자신만의 건강하고 의미 있는 루틴이 있었거든요. 63세 이건강님의 하루 일과를 소개해 드릴게요. 아침 5시 30분 기상해서 30분 요가, 6시 30분에 근처 공원에서 1시간 산책, 8시에 아침 식사 후 1시간 독서, 오전에는 텃밭 가꾸기, 점심 후에는 낮잠 30분, 오후에는 복지관에서 컴퓨터 수업, 저녁에는 가족들과 시간 보내기, 밤 9시에는 일기 쓰기. 규칙적인 생활을 하니까 몸도 마음도 건강해졌어요. 예전엔 밤에 잠도 안 오고 우울했는데 지금은 하루하루가 알차고 보람돼요. 젊었을 때보다 더 활력이 넘쳐요. 건강하고 의미 있는 루틴 만드는 법. 첫 번째 원칙, 기상과 취침 시간을 정하라. 늦잠은 우울감을 키우는 주범이에요. 매일 같은 시간에 일어나고 자는 것만으로도 생활 리듬이 살아나요. 이상적인 기상 시간은 오전 6에서 7시, 취침 시간은 밤 10에서 11시예요. 두 번째 원칙, 하루에 3가지 의미 있는 활동을 넣어라. 몸을 위한 활동 하나, 운동, 산책, 요가, 마음을 위한 활동 하나, 독서, 음악 감상, 명상, 관계를 위한 활동 하나, 가족 시간, 친구 만남, 봉사활동을 매일 하나씩 넣어보세요. 세 번째 원칙, 새로운 것을 배우는 시간을 만들어라. 뇌를 활발하게 쓰는 게 젊음을 유지하는 비결이에요. 하루에 30분이라도 새로운 걸 배우는 시간을 만드세요. 외국어, 악기, 컴퓨터, 요리. 뭐든 좋아요. 59세 김학습님은 매일 아침 30분씩 영어 공부를 하셨는데 2년 후에 영어 가이드 자격증을 따서 외국인 관광객들을 안내하는 일을 시작하셨어요. 네 번째 원칙, 창조적인 활동을 포함시켜라. 뭔가를 만들거나 창조하는 활동은 성취감과 자존감을 높여줘요. 요리, 정원 가꾸기, 수공예, 글쓰기, 그림 그리기. 작은 것이라도 내 손으로 만들어내는 경험이 중요해요. 다섯 번째 원칙, 유연성을 유지하라. 너무 빡빡한 스케줄은 스트레스가 돼요. 80% 정도만 계획하고 20%는 여유 시간으로 남겨두세요. 갑작스러운 약속이나 하고 싶은 일이 생겼을 때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어요. 여섯 번째 원칙, 계절과 날씨를 고려하라. 봄에는 꽃구경과 소풍, 여름에는 물놀이와 피서, 가을에는 단풍놀이와 등산, 겨울에는 실내 활동과 독서. 계절의 변화를 즐기며 루틴의 변화를 주세요. 중요한 건 완벽하게 지키려고 하지 마세요. 80% 정도만 지켜도 충분해요. 스스로에게 너무 엄격하면 오히려 스트레스가 되거든요. 그런데 여기서 정말 중요한 걸 말씀드릴게요. 왜 50대부터 진짜 행복이 가능한지 과학적 근거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첫째, 호르몬의 변화입니다. 50대가 되면 경쟁 호르몬인 테스토스테론은 감소하고 행복 호르몬인 세로토닌과 옥시토신 분비가 활발해져요. 그래서 경쟁보다는 협력을, 성취보다는 관계를 중시하게 되는 거예요. 둘째, 뇌의 성숙입니다. 50대 뇌는 좌뇌와 우뇌의 연결이 더 활발해져서 창의성과 통찰력이 최고조에 달해요. 그래서 젊을 때 못 보던 것들이 보이고 새로운 아이디어가 샘솟는 거예요. 셋째, 사회적 자유입니다. 자녀 교육, 사회적 성공에 대한 압박에서 벗어나면서 진정한 자아 실현이 가능해져요. 실제로 미국 국립보건원의 연구에 따르면 인생 만족도가 유자 곡선을 그리는데 가장 낮은 지점이 40대 중반이고 50대 후반부터 다시 상승해서 60에서 70대의 최고점에 달한다고 해요. 그럼 왜 많은 분들이 이 사실을 모르고 계실까요? 바로 사회적 편견 때문이에요.
나이 들면 쇠퇴한다. 새로운 걸 배우기엔 너무 늦었다는 잘못된 믿음이 우리를 가로막고 있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이런 잘못된 믿음을 바꿀까요? 첫 번째, 못한다 대신 아직 못한다로 바꿔보세요. 작은 말 한마디가 우리 뇌를 완전히 바꿔요. 나는 컴퓨터를 못해. 나는 아직 컴퓨터를 못해. 이 작은 차이가 학습 가능성을 열어줘요. 두 번째, 실패를 학습의 기회로 보세요. 새로운 걸 시도하다가 실패하는 건 당연해요. 그게 성장의 증거거든요. 67세에 유튜브를 시작한 박할머니는 처음에 조회수가 10개도 안 나왔지만 지금은 구독자가 50만 명이에요. 세 번째, 젊은 사람들과도 어울려 보세요. 그들의 에너지와 새로운 시각이 우리에게 자극이 돼요. 세대 차이를 두려워하지 마세요. 오히려 서로에게 배울 게 많아요. 네 번째, 작은 도전을 계속하세요. 매주 새로운 걸 하나씩 시도해 보세요. 새로운 음식점 가기, 새로운 길로 산책하기, 새로운 앱 써보기. 작은 것부터 시작하면 큰 변화로 이어져요. 실제로 이 방법들을 적용해서 인생이 바뀐 분들의 이야기를 들어보세요. 첫 번째 사례, 65세 김예술님. 평생 주부로 사셨던 분인데 손자 그림 그려주다가 미술의 재미를 느끼신 거예요. 처음엔 색칠 공부부터 시작하셨는데 지금은 개인전까지 열고 작품도 판매하고 계세요. 60대에 화가가 될 줄 누가 알았겠어요? 매일 그림 그리는 게 이렇게 행복할 줄 몰랐어요. 두 번째 사례, 58세 이효리님. 남편 은퇴 후 함께 시간을 보내려고 요리를 배우기 시작하셨어요. 지금은 유튜브 이효리의 건강한 집밥을 운영하며 월 400만 원 수입을 올리고 계세요. 요리가 이렇게 창조적인 일인 줄 몰랐어요. 새로운 레시피를 만들 때마다 과학자가 된 기분이에요. 세 번째 사례, 62세 방여행님. 혼자 여행하기 무서워서 여행 동호회에 가입하셨는데 지금은 여행 리더가 되어 매월 30에서 40명과 함께 국내외 여행을 다니세요. 여행을 통해 새로운 친구들도 만나고 세상도 넓어지고 인생 2막이 1막보다 훨씬 재미있어요. 공통점이 보이시나요? 모두 작은 호기심에서 시작했고 포기하지 않고 계속 도전했으며 혼자가 아닌 함께하는 방법을 찾았어요. 자, 정리해 드릴게요. 50대부터 시작하는 나만의 행복 찾기 프로젝트의 핵심 3단계. 1단계, 진짜 나만의 열정 찾기. 과거 속 나를 찾고 호기심의 문을 열고 30분 실험법으로 시작하세요. 2단계, 의미 있는 관계 네트워크 구축하기. 관심사 모임, 봉사활동, 온라인 커뮤니티, 평생학습을 통해 새로운 사람들을 만나세요. 3단계, 건강하고 의미 있는 일상 루틴 만들기. 규칙적인 생활, 의미 있는 활동, 지속적인 학습으로 알찬 하루를 만드세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성장 마인드셋입니다. 나이는 숫자일 뿐이에요. 50대부터가 진짜 인생의 시작이에요. 여러분, 50대는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입니다. 지금까지 남을 위해, 가족을 위해 살았다면 이제는 진짜 나를 위해 살 때예요. 이 나이에 뭘 새로 시작해? 라는 생각이 드신다면 그 생각 자체가 여러분의 가능성을 가로막고 있는 거예요. 오늘부터 딱 하나만 시작해보세요. 어린 시절 좋아했던 걸 30분만 해보거나 동네 복지관에 어떤 프로그램이 있는지 알아보거나 새로운 모임에 참여해보거나 뭐든 좋아요. 작은 한 걸음이 인생을 바꾸는 거대한 변화의 시작이 될 거예요. 댓글로 여러분의 다짐을 남겨주세요. 오늘부터 뭐뭐를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의 용기 있는 첫걸음이 다른 분들에게도 큰 용기가 될 거예요. 그리고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50대 이후 행복한 삶을 위한 더 구체적이고 실용적인 정보들을 계속 전해드리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50대부터 시작하는 온라인 부업 완전 정복을 준비했어요. 취미를 수익으로 연결하는 구체적인 방법들을 알려드릴게요. 여러분의 인생 2막이 1막보다 더 찬란하고
행복하길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새로운 도전을 두려워하지 마세요. 여러분은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